자, 여러분들 자리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다. 지금부터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을 조속히 인용하도록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 선열과 납북되신 여러 가족들을 대표해서 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이어서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회의회에 이사장 이미일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저 뒤로 나가시면 차가 다녀서. 네, 감사합니다. 이미일 이사장님 대독하겠습니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조속 인용 촉구 기자회견 인사말씀.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 이미일입니다. 저희 기자회견을 적극 지지하려고 기자회견장에 와주신 나라지킴이 개개연합 민계시 회장님과 트루스포럼 김은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가족회는 일반 시민들이 제기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인 개인에게 권리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한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김일성이 도발한 6.25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대한민국은 폐허가 되었으며 국민들은 거지가 되었는데 대한민국 일반 시민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궤변으로 판시한 판사들께 세월이 지나면 피해도 없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가족회는 서둘러 지난 5월 14일 임원진 21명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도발한 직후부터 비무장 상태의 한국 민간인들을 납북한 1급 전쟁 범죄자이며 반인도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조사 보고서에 북한이 6.25 전쟁 중 한국 민간인 10만 명을 납치해간 것은 사전 계획 아래 대상자를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자행한 중대 전쟁 범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납북 범죄 피해만이 아닙니다. 북한 독재자 김일성의 악마성은 세습 독재로 이어지면서 철저히 전쟁 납북 사실을 부인해왔고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전쟁 납북 피해 가족들은 70년이 넘도록 아직도 납북된 혈육의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을 경험했고 악마 김일성의 만행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공산당의 전형적인 적화 전술임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인 납북 피해 가족들을 제대로 대변해 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가 나왔으면 북한 정권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남북회담에서 시도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우리들의 가슴을 피멍들게 한 악마 김일성을 항일 운동가로 둔갑하여 민족 영웅으로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겠다니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북한 세습 독재자 김일성을 비롯한 김정일, 김정은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전쟁 납북자 10만 명과 그 가족들을 대표하여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즉각 받아들여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인사말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일 이사장님 대독이었습니다. 이어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민계식 회장님의 지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장 민계식입니다. 2011년에 대법원에서 이적 표현이라고 판결이 난 김일성 회고록 3개와 더불어 판매 금지 가처분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마련하신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님께 깊은 경의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에서 지난 13일 신청한 바 있으나 서부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대명선지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책을 판매한다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치고 목결이 소면해집니다. 이걸 기각한 판사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판사가 맞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김일성 한일 투쟁사를 담았다는 회고록 3개와 더불어는 김일성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년 4월 15일 제1권을 출간한 이래 1997년까지 8건으로 발간된 바 있는데 최근 이 회고록 전권이 국내 서점에 원본 그대로 발간 판매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일성이 누구입니까? 본명은 김성주이고 실제 독립운동가 김일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적단 두목이었다가 소련군의 장교가 된 김성주가 김일성의 고문을 가로채 김일성 행세를 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미 다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소련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세습 왕조를 세우고 3대에 걸쳐 인권 말살의 독재 정치를 해오고 있으며 자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으로 민족 상전의 6.25 전쟁을 일으켜 수십만의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한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문재인 만국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은 모든 국민들을 분통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6.25 전쟁 시 10만 명 이상의 전쟁 납치 피해자 가족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고 가슴에 멍에를 씌우는 문재인 일당의 사법부 판결을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배포 금지 판결을 하면서 날조된 김일성 회고록은 출간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날조된 역사적 사실을 마치 한일투쟁의 선봉장으로 묘사날조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크루스 포럼의 김은규 대표께서 지지 발언을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루스포럼의 김구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성 회고록 세계화 더불어에 대한 그 판매 금지 감처분 신청이 아마 당사자 적격을 이유로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김일성이 스탈린의 지시를 또 도움을 받아서 기습 남침한 6.25 전쟁의 피해자가 아닙니까? 저는 모든 국민들은 6.25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을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것은 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판사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 중에서는 잘못된 역사관에 빠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이렇게 기적처럼 세워진 그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친일파가 미국의 빌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잘못된 그 생각에 빠진 판사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해서 그 세계화 금지, 세계와 더불어 김일성의 회고록을 출판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공동체의 근본적인 가치, 근본적인 기본 가치에 반할 때는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꺾인 십자가, 나치의 꺾인 십자가를 흔들면은 이것은 반나치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찬양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인공기 흔드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김일성의 회고록을 국내에서 출발한다면 그 다음 주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김일성 찬양하고 인공기 흔들어도 된다, 이게 표현의 자유다, 이런 주장이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국민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는 그냥 픽션 소설일 뿐이다, 그냥 사람들이 이거 누가 믿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주장입니다. 2013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폐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중이다, 한반도가 전쟁 중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이 한반도에서는 곧 전쟁이 일어날 거고 이 전쟁은 전면전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빨리 다 출국해라,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북한이 이제 전쟁할 거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가 전쟁이 나면 북한을 잘 도와서 조선반도를 해방하고 혁명의 기치를 전 세계에 알리자, 이렇게 얘기한 이석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그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은 참 가당치도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시를 받았다고, 지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연합조직을 구성을 하고 광우병 선동 때처럼 대중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유사시에 우리가 타격해야 될 미군 기지나 어떤 유류 저장소나 이런 것들의 위치를 확인해라, 이런 지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지령의 바탕을 두고 이석기를 비롯한 사람들이 실제로 타격할 장소들을 통신시설이나 구체적으로는 뭐 해와 전화구, 그리고 또 광교에 있는 기지, 통신기지, 이런 것들을 파괴해야 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을 참고해서 무기들을 제조하고 이랬던 것이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직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주장이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북한이라는 단체는 인도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 반인도 범죄가 북한 정권에 의해서 지금도 북한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유엔 인권 조사 보고서가 명백히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권을 우리는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참상의 실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북한에 빌붙어서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니까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 회고록 그대로 출간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모임, 이 기자회견 납북자 가족회에서 주도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납북당하시는 거 직접 눈으로 목도하신 분들도 아직 눈뜨고 살아계시고, 가족들이 괴뢰군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 직접 목도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눈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 회고로 그대로 출간이 되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납북자 가족분들 힘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상황은 분명히 반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은 북한의 그 동포들을 해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날 머지않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날이 속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판사님들 중에는 뭐 어려운 가정 환경에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인 모순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 삐뚤어진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신분이 좋지 않으면 52개의 신분이 있습니다. 성분이라고 하는 52개의 신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성분이 좋지 않으면은 탄광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격한 신분제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판사님들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납북자분들의 눈물을, 납북자 가족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판사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판사님들께서는 꼭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25 전쟁 납북 피해 가족들의 호소를 읽겠습니다. 호소문. 납북자 가족들은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을 조속히 인용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를 전한다. 납북자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및 시민들이 제기했던 지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 개인에게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한 박병태, 인진섭, 권경선 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새롭게 판매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21인의 신청인들은 6.25 전쟁 납북자의 직계 자녀 및 그 후손들이다. 김일성이 6.25 전쟁 범죄자여 납치 범죄자인 것은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공식 인정하는 바이다. 직계 존속에 대해 납치 범죄, 전쟁 범죄를 저지른 1급 전범 책임자를 불세출의 민족 영웅으로 거짓 우상화하고 납치 범죄와 맞서 싸운 이승만 대통령은 사기꾼으로 날조한 책을 무제한 유통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10만 명에 달하는 납치 범죄 피해자와 직계 자녀 및 후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짓밟는 행위로 사법상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 것이다. 납치 범죄가 현재도 진행 중인 계속범인 것처럼 한 인물에 대한 찬양은 납치 범죄 이전 시기의 행적을 다룬다고 해서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저들은 71년째 납치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 2017년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인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책을 쓴 것은 비열한 행태라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회고록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광주지방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2017 카합 50236. 재판부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고 보았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번 김일성 회고록의 일반 유통이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어떠한 김일성 찬양물도 막을 근거가 없어지고 김일성 찬양 우상화 활동이 모두 합법화되며 전국 광장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게 된다. 국가 안보와 영토의 온전성에 결정적인 침해를 입게 되며 그
그 손에는 돌이킬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통일부, 국정원, 경찰청 등 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국가기관 모두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대한민국 자유체제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이 사건을 다시 맡은 박병태, 인진섭, 권경선 판사는 지난번 부정했던 개인적 권리 결여가 납북 직계 가족들에게 전혀 해당될 수 없다는 점을 지치하고 조속히 가처분을 인정하여 더 이상의 헌법 파괴를 방지하기 바란다. 사단법인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 이성위. 이어서 본 가처분 신청에 소송 대리인이신 도태우 변호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분들과 이 자리에 나와주신 민계식 회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일성 회고록 출판 판매 배포 문제는 하나의 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아까 전에 호소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 동상을 전국 광장에 세우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느니 독서의 자유라느니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도서관에 가면은 중앙도서관에 가서 김일성 회고록 열람하겠다고 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독서의 자유가 무엇 침해받고 있습니까? 도서관에 가면 열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북한 당국과 우리나라의 종북 주사파들은 주도해서 이 일을 왜 추진하고 있을까요? 독서 조금 더 읽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우상화 행위를,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행위를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굳히기 위한 것입니다. 법이 있는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허수아비법이 되게 만들고 사문화시키고 헌법이 버티고 있는데도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죠. 김일성 회고록은 북한의 성경과 같은 지위에 유일사상 체제의 최고 지위에 있는 날조의 극치입니다. 그렇다면 김일성 회고록이 버젓이 판매되는 것이 합법적이라면은 그 안에 있는 날조된 온갖 내용물로 길거리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무슨 수로 맞겠습니까?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내 돈 들여 내 마음대로 내 공간에 여기 앞에 세우죠. 당장 김일성 동상 커다랗게 세우면 그것도 나의 표현의 자유인데 왜 막냐고 하면은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억척없는 일입니다. 누구의 어느 사람의 집 마당에 자기의 가족을 죽이고 능멸하고 자기의 가족을 파괴한 바로 그 범죄자를 자기 집 앞마당에 동상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덕히 한 일입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집,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조부를 그렇게 죽이고 자기의 조모를 능멸하고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영웅이어도 문제인데 사실은 다 날조한 그런 사실로 동상을 자기 집 마당에 세운 그 집이 잘 되겠습니까? 그 집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무너뜨리는 가장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수천만을 굴며 죽이고 생지옥을 만든 저들이 70년 동안 노려왔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풍요에 빠져서
자유에 빠져서 자기 집을 죽인 자를 동상을 세우도록 만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총칼밖에 가지지 않은 자들이 풍요로운 집을 다 빼앗을 것입니다. 그 집은 이미 정신적 기초가 허물어졌고 혼이 허물어졌고 그 집을 누릴 자격이 없는 행동을 자신이 했기 때문에 이 서부 집안의 이번 재판을 얼마나 가볍게 여긴 것인지 우리가 규탄에 맞이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재판부의 두 번째로 재판이 배당되었습니다. 이것은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사도 법 아래 있고 국가 아래 있고 헌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수천만의 눈물과 수천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일이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일. 반드시 이번 가처분을 조속히 인용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멸망의 위기에서 바로 구출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부친께서 6.25 때 납치당하신 자식으로서 한 말씀 개인적인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인 가족사를 드리기 전에 짧은 소견이나마 국가와 사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울한 비관론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근거 없는 낙관론은 세상을 큰 혼란에 빠뜨린다는 말이 있듯이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는 판단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국가관계에서 무조건적인 호의는 국가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다. 뉴욕대학 나심 탈레브 교수의 말처럼 합리성은 파멸을 막고 생존을 도와주는 기능성으로 확인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회고록 출판에 있어서 김일성은 예스, 전두환은 노라고 엇갈린 판단의 이유이다. 현 정권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세 가지는 첫째 괴변, 둘째 불공정, 셋째 적반하장, 즉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권력은 개인과 국민을 우습게 알고 틈만 나면 거짓말하는 습성이 있다. 다시 말해 권력의 부패와 억압, 거짓 속성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소위 586 운동권은 법과 상식, 국민을 우습게 하는 문화가 퍼져 있다. 자기들끼리는 계급의 양심, 의식의 계몽이라고 불러대고 있다. 평화는 말이나 선언이 아니라 대비 폐쇄와 행동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므로 성급한 낙관주의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대북 인권 문제, 5.18 왜곡 특별처리법. 국가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최상급의 동맹관계이다. 전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비판의 근거를 없애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다. 현 좌파 레닌주의 집권 세력은 막연한 정의감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혹자는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태로운 제도라고 경고한다. 그런 이유로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즉 민주주의는 법치에서 출발하는데 출발부터 투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택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 같다. 바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폭력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민사는 머리가 아프고 형사는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법이 많을수록 정의는 줄어든다. 의지가 약한 국민은 장애를 현실화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원로 김영석 교수 말처럼 국가를 위해 판단하면 대역이 되지만 정권을 위해 판단하면 대학이 되는 것이다. 사회 정의 책임자 중에서도 정책을 맡은 이들은 사법부에 있다. 현 정권은 상대 비하, 즉 디스가 난무하고 있고 강자가 약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가스라이팅 상태에 이르고 하게 있다. 아름다운 말은 감동을 주지만 지키기 어렵다. 역사는 심판이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 강자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인권 침해로 이어지며 휴머니즘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노예는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말고 채찍질을 하며 내몰아야 반항하지 않는다는 독재자의 통치 방식으로 북한 정권이 3대째 세습된 것인데, 김일성 해고로 세계와 더불어를 철판 판매를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가토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에서 민중은 현자를 따라가지 않고 돈다발을 흔드는 사람에 따라간다고 하듯이 착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악인에게 진 다음 저놈이 나빠 라고 탓하지 말라는 뜻이다. 전체주의적 지배의 이상적 주체는 확실에 찬 나치가 헌신적인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사실과 허구, 참과 거짓을 더는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참과 거짓을 실용하는데 프로파간다의 본질이다. 시대정신이야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국가 지도자라면 잘못을 알고 부인하는 것보다 잘못 자체를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다. 저 개인의 가족서는 부친께서는 서울 경복고와 서울 농대를 졸업하시고 하신 엘리트로서 6.25 전쟁 당시 서울에 있었던 농촌진흥청, 옛날에는 농사시험장이라고 했습니다. 곤충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셨던 공무원으로서 납치되시어 현재까지 생사조차도 모르고 아버지 소리도 못 불러본 납북자 막내 세대로서 당시 제가 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마저 11년 전 극적인 상봉부산으로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돌아가셨으며 저는 2 남매와 내 친손주 2을 둔 한 가정의 어른으로 71년 세월이 흘러 이제는 눈물도 피도 마른 한많은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님, 부디 살아만 계세요. 너무나 불러보고 싶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6.25 전쟁 납북이사 가족협의회 이사 이상일. 다음은 제가 이어서 도제창을 한번 할 테니 여러분께서는 마지막 끝에 규탄한다 3번을 외쳐주세요. UN 인권이사회 COI 보고서에서 공식 인정한 민간인 납치 범죄, 전쟁 범죄를 저지른 김일성 회고록의 유통은 10만 명 전쟁 납치 피해자 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집단는 행위며 사법상의 권리 침해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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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마치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는 중대 전쟁 범죄자에 대한 찬양을 허용하는 것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셋, 2017년 전두환 혐의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인들이 회고록 폐기를 주장한 데 대해 강주지방법원이 인용 결정한 사례를 볼 때 이번 가처분 소송 기각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중 판결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판매 금지 가처분 주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